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먼저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수익률 1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박근호 매니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너 출연하고 있고요. 방송은 뭐 콜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갖고 방송을 좀 하기 싫어서 방송은 최소한으로 좀 얼굴 도장만 찍은 정도로만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 시장, 뭐, 괜찮았죠? 시장이 뭐, 코스닥 기준에서 12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1300개가 넘죠? 코스닥 기준으로 1300개가 넘는데, 막 뭐, 1100개, 막 1200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사실 실질적으로 좋은 장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 전체를 좀 약간 나눠먹기 하는, 월요일 날 출연하는, 월요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장은 좋은 장이 아니고 오늘처럼 뭐 한 오늘처럼 한 800개 내외에서 움직이는 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심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심리가 어떤 건지 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시장은 사실 뭐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사실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는 사실 좀 반반이죠.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나면 뭐 지금도 어이없이 빠진 구간이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 뭐 어이없이 전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빠진 게 아니라 물론 저것 때문에 경기도 단기간에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빠져서 이때 사람들이 거래량도 여기서 좀 늘어나 코스닥은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었죠. 여기서 많이 산 게 뭐냐면 이제 학습 효과 때문이죠. 어이없이 시장의 어떤 종목군들의 가치가 여기인데 보통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요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주식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바로 올라오겠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있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틀리죠. 이때 올랐던 이유는 돈의 힘이죠. 돈의 힘. 우리는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장세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장세. 좀 이따 설명 좀 드릴 건데 금융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이없이 빠지긴 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으로 보는 게 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어이없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빠졌을 때 반대로 들어온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만 예를 들면 미국이 생긴 이후로 풀린 돈보다 코로나 이후로 풀린 돈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려서 금융장세가 왔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빠졌고 사실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착각을 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이전처럼 다시 확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무게감은 상당히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코로나만 끝나면은 물론 코로나가 안 끝나고
돈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시장의 100이라는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차지하는 거는 저는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오늘 그 이제 공방 썸네일이 경제 지표를 보는 시장 예측,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이 곧 본인의 수익이다. 최근에 상장 폐지 종목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코스닥만 하더라도 30개 종목 정도 나오는데 상장 폐지되는 종목군들 뭐 살다 보면 뭐 어이없이 만에 하나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된다. 되진 않겠지만 그거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 뭐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뭐 에디슨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슨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수정 주가가 안 쓰였나? 안타깝긴 한데, 막 저는 뭐 주가 조작 세력을 뭐 처벌해야 된다. 뭐 당연히 처벌은 해야 되겠죠. 불법이니까. 근데 오늘도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은 주식을 올리는 애들이지 주식을 떨어뜨리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좀 약간 다 끝난 끝물에 가까운 주식들을 사면서 이걸 반대로 남선알루미늄을 산 분들은 승자가 되는 거죠. 와, 에디슨 이보에 물건 나왔다. 그럼 반대로 남선알루미늄이 뜰 수 있겠다. 남선알루미늄 샀어. 그건 굉장히 잘하고 감이 있는 거죠. 평소에 관심 정보에 들어 있었어야지만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샀다가 뭐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고 살만큼 샀고 주가도 올랐다. 그럼 팔자 떨어졌어. 그럼 얘네가 작전인가? 그건 아니잖아. 사실 작전일 수도 있지. 큰 의미로 봤을 땐. 작전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전 세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세력이 붙었다, 뭐 이건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것도 10개 하면은 3개가 채 성공할까 말까거든.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이런 위험한 주식을 사놓고 감사보고서도 여기 이날 기준으로 오늘 목요일이지 화요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도 안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얘네가. 근데 그걸 산다고? 감사보고서는 주청하기 일주일 전에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 지금 부지기수잖아. 한 30개도 넘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뭐 그 바이오 기업들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기업은 절대로 개별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바이오 빨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바이오 ETF를 사든가 아니면은 그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든가 그걸 포트에 꼭 내비둬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이상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우리나라에서 몇 종목 안 나오거든. 바이오 ETF 뭐 244580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아직 초바닥이지만 얘네가 상승할 때 보면 사실 이거 다 뭐 셀트리온빨 바이오빨 아니야 이거.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수가 한 2% 정도 올라가는 날, 지수가 2% 정도 올라가면 뭐 코스닥 기준으로 2% 올라가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잘 주면 5%까지도 준단 말이야. 레버리지 2배짜리긴 하지만. 근데 2% 올라갔을 때 종목군들이 1100개씩 올라가 버리면 5% 이상 올라가는 종목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수를 좋고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만 사셨어도 뭐 6,300만원 샀으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니지.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233730 40 보면 뭐 그게 거긴 한데 막 저점에서 샀을 때 4천만원 샀으면 고점 기준으로 1억 7천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4천만원 주식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1억 7천 되신 분이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홀딩한 게 잘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 시장이 좋아질 때는 무조건 지수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그 어떤 종목보다 수익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궁금한 점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자,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과연 떨어지나? 사실 그거는 기존의 예를 보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한번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과연 시장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주봉으로 거래소로 봐야 되겠죠. 네. 여기다가 금리를 한번 합성을 시켜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에다가 금리를 합성을 시켜 볼게요. 금리. 콜금리로 할게요. 콜금리가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거의 같으니까 콜금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금리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콜금리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해외에서는 안 써요. 콜금리 뭔가 잠깐 설명드리면 콜금리는 금융기관들끼리 쓰는 어떤 금리죠. 단기금리. 근데 왜 콜금리냐? 우리나라에선 쓰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금융기관들, 뭐 A라는 금융기관이 콜론을 발생을 시킵니다. 콜론을 발생을 시켜요. 론 뭔지 아시죠? 우리 여유돈이 있어, 쓸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뭐 B라는 금융기관이 그럼 뭐 우리 콜머니 쓸게 나 해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단기 뭐 하루짜리도 있고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뭐 그 정도 한 달짜리가 콜금리가 있나? 금융기관들끼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거든. 이렇게 해서 론을 발생시키면 그 돈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갖다 쓰는 걸 콜금리라고 하는데 왜 콜이냐? 뭐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는 뭐 요청을 해서 별다른 뭐 서류도 없이 뭐 서류는 있겠지. 근데 써서 전화로 해서 콜금리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보통 그 포칼 칠 때 이제 어떤 베팅을 들어가면 따라 들어간다라고 할 때 콜 하잖아. 네 의견에 나도 따라 들어간다 콜. 그래서 콜금리라고 하는데 콜금리 콜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비슷해요.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야. 뭐 그게 그거야.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방향성은 똑같아. 자, 보면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그 파란색이 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이 그 종합주가 지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요런 구간들 방향성 같은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컴플렉스적인 이유가 좀 있긴 하지만 생각하지만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 또 요런 부분들 보면은 금리와 시장의 방향성이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금리보다도 더 좋은 게 있을 때 시장이 상승 쪽으로 틀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진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잘못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뭐 외국인들의 뭐 그 매도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단기적인 악재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구간에서 시장도 같이 올랐다. 그러면은 금리 발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그 부분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뭐 잠깐 자료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요게 이제 뭐 제가 이거 책을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무라가미 군요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의 사선순환, 이제 여기서는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읽으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 때는 그래, 저 때는 그랬어. 주식시장 아니 그 증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 책을 주거나 읽으라고 시킵니다. 왜 그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에서 무슨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시장 상황은 저 상황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틀리게 흘러간 적이 없어. 무조건 저 사계절, 주식시장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네 개의 그 어떤 분야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금융장세가 오죠. 처음에 금융장세가 오고,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장세가 옵니다. 실적장세가 오고,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가 오죠. 장세가 오고, 그 다음에 역실적장세가 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융장세가 오면 돈의 힘으로 막 시장이 돈이 막 풀려. 그럼 막 기업들도 돈을 막 싸게 갖다 쓸 수 있고 막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 실적이 좋아지면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과잉 투자로 막 이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 그게 역금융장세. 역금융장세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져. 그게 역실적장세. 전 세계적으로 여태껏 단 한 번도 이 과정이 바뀐 적은 없어요. 절대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경제와 주식시장은 무조건 이대로 돌아가게 됐어. 그러면은, 물론 이 우라가미 군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금융장세는 어떤 업종을 사야 되고 올라가고, 실적장세는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사야 되는지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맞아. 지금 안 맞는단 말이야. 실예로 예전에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하더라도 시장 좋으면 무조건 트로이카 주식이라고 해서 건설금융증권이었어요. 지금은 건설금융증권 뭐 별로잖아, 사실. 그쵸? 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지. 그래서 지금 과연 금융장세인가 실적장세인가 역금융장세인가 역실적장세인가를 판단을 해서 몸을 사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단기간의 하락인가를 판단을 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하자는 게 이 책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 책이 무조건 다 맞진 않지만 이건 무조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라는 게 단어가 생긴 이후로, 주식시장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후로 이게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적은 없고, 약간 오해를 할 수는 있지. 이게 길어진다든가 이게 굉장히 짧다든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다 맞아.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금리가 오를 때도 파란색이 금리잖아요. 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뭐 미국 금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미국 금리를 여기다 그냥 대신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를 한번 봅니다. 요게 보면 연방준비제 미국에서 금리 쭉 올리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오르잖아. 그죠? 그죠? 이게 좀 약간 짧아서 그렇지, 예전에 보면 아주 길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꼭 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럼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희 이제 단톡방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모르고 비밀번호를 안 넣어놨는데,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리포트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 전에 8시 30분 전후해서 그날 장 전에 호재 나온 기업들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꼭 들어오시고요. 호재 나온 건 뭐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평이 나온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올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올려드리니까 단톡방 꼭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까만색 굵은 선이 가장 중요하니까 까만색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까만색 굵은 선이 경제 심리선입니다. 경제 심리선. 자, 실질적인 게 아니라 경제 심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의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요 까만색 선이 가장 뭐 그 중심이 되는 거니까 까만색 선의 방향성이 까만색 선 경제 심리선 요 선이죠. 요게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코스피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 까만색 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 경제 심리선 대비해서 위에 있을 때를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4년서부터 2007년도 요 정도까지 될 것 같네요. 네. 2007년도, 8년도 그 다음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2009년도, 2011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2007년도 여기 잠깐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처졌다가 올라오는 요 구간이 되겠네요.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서부터 7년, 2004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코스피가 그 경제 심리선, 경기 심리선 위에 구간,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보면은 2009, 10, 11 2009, 10, 11 2009에서 2011 그 다음에 여기죠. 2017년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00년도 2020년도 요렇게 요거를 그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초강세가 나와 있을 때는 이 코스피가 경제 심리선보다 위에 있을 때다. 요 구간 지금은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을 때가 제일 쌀 때도 있어.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은 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으로 처음에 2004년도, 2007년도 2004년도, 2007년도 요 구간가 보면 이 코스피가 경제심리선 위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첫 번째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뭐 누가 봐도 좋았어. 뭐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 그죠? 자, 두 번째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2009년도 11년도 요 구간이죠. 요 구간 2009년도 11년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죠? 자, 그 다음에 2017년도 기가 막혔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코로나 때 급격하게 코스피가 경제심리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마지막 구간, 요 구간. 표시 하나만 하지. 자, 요 구간.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보면, 지금은 그러면,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고, 코스피가 경제심리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배열이었을 때, 심리 경제심리선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위에 있으면 정배열,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을 해서,
하면 지금 역배열 상황이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역배열이야. 그죠? 요게 이제 경제 심리선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코스피도 여기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수, 이게 지수를 뭐, 코스피는 당연히 지수니까. 근데 언제 다시 역전되어 위로 올라올 것이냐. 그걸 판단해줘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요 구간,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보면, 역배열에서 엄청나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구간들이었죠. 다 지우고 보면 자, 요 구간, 그다음에 요 구간 뭐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똑같은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뭐 TV 나오거나 뭐 공개 방송할 때 다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회원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시장이 오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같이 좀 차분한 시장만 와도 종목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600만 명이었었어요. 600만 명. 계좌는 더 많았겠지. 600만 명이었었는데, 코로나 때 지금 1200만 명까지 늘어났어. 근데 1200만 명의 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살아남았을까? 그게 문제인데, 이제 코로나 때처럼,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은 막 전고점 뚫고 막 이렇게 여기에서 전고점 뚫고 전고점이 어디라고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뚫고 원래 이런 시장은 안 와. 이제 당분간은 안 온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저 정도 시장 구경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제가 뭐 욕을 가장 많이 먹고 드리고 싶은 말이지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말 중에 뭐냐면 여기에서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버셨냐는 거지. 그죠? 저는 요 정도 시장만 돼도 돈 버는데 충분하다. 이런 이거 뭐 횡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급락도 나왔지만 요 정도 시장에서도 저 회원분들한테 돈 엄청 많이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는 타격은 뭐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막 떼돈을 벌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앞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큰 시장에서 돈을 못 벌면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라가미 근육의 사계절을 한번 잠깐 보면,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무슨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 금융 장세였던 거는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다 알지. 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2년 동안 풀린 돈이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후로 풀린 돈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 코로나 때는 금융 장세로 시장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와야 되는데 지금이 실적 장세냐 아니면 역금융 장세냐. 실적 장세인데 악재가 나오면서 뭐 단기적으로 떨어진 거냐 아니면은 지금 역금융 장세 보면 여기 보면 금융 긴축 외부 쇼크 마치 뭐 미래에서 와서 쓴 것 같아. 그죠? 응?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역금융 장세긴 한데 과연 그러냐는 거지. 돈이 풀린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미국에서도 팡 빼놓고는 기업 실적이 늘어난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구글, 뭐 애플, 뭐 넷플릭스 실적이 요즘 흔들리고 있는데 걔네들 빼고는 실적이 늘어난 애들이 없어. 실질적으로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저 금융 장세의 효과가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금융 장세인지 아닌지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올 거고 그럼 당연히 주가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하지만 이거 이후로 가장 좋은 시장이 오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거의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이거의 기간. 이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기간.
지금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지. 뭐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보면 지금 역금융 장세가 맞아요. 그럼 역금융 장세는 뭐 현금 비중 뭐 줄이고 현금 비중 높이고 뭐 일단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난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2011년 이게 2020년이고 이건 2020년이고 이게 2021년인데 2021년이 실적 장세였다고? 난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자료를 좀 더 보면 이제 일드갭이라는 그 보통 표현을 쓰는데 일드갭이라는 건 뭐냐면 일드갭 차트인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 투자 수익과 무위험 자산 뭐 일드갭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 대한 차이죠. 차이 일드갭 그러니까 갭 차이. 무위험 자산이라는 건 뭐지? 무위험 자산 채권이죠. 무조건 돈을 버는 뭐 양은 좀 적겠지만 자 이걸 보면 이게 지금 현재인데 저평가 고평가 바가 일드 갭이 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이게 높으면 시장이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상승한다는 뜻이죠. 아래쪽으로 고평가가 높으면 시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높죠? 저평가가 돼 있어. 시장 올라갑니다. 자 고평가가 최고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일드갭이 최고치야. 시장 떨어지죠. 역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지금인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전 같았으면은 이 저평가 구간이 이 바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종목군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를 의미하는 일드갭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정상이다. 근데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건 단순히 숫자 노름인데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채권도 떨어졌다. 채권 떨어졌다면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요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느낌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을 때 콜금리로 보는 게 더 낫죠. 네.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다. 그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역성장을 보인 적이 언제 있냐? 딱 최근 20년 동안 2번밖에 없어요. 2번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이렇게 뭐 역성장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실물 경제는 딱 역사적으로 2번. 앞에 말이 잠깐 좀 헷갈렸는데 혼동이었었는데 실물 경제가 역사적으로 역성장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던 거죠.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컸을 때, 매크로 변수가 너무 컸을 때, 요건 이제 코로나 때고, 매크로 변수가 너무 컸을 때, 뭐 IMF나 뭐 리만 때나 뭐 이럴 때는 뭐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악재를 떨궈내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MBN 출연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 삼성전자는 맨날 나와. 근데 제가 안 했을 뿐이지. 제가 그때 삼성전자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나 뭐 갤럭시의 뭐 고스 논란이나 아니면 뭐 비메모리에서 뭐 비메모리의 수율이나 이런 거 일도 중요하지 않거든. 일도 안 중요하다. 일도 안 중요해. 일도 안 중요하다. 그럼 뭐냐? 얘네는 그냥 뭐 답이 나와 있어요. 환율이에요. 삼성전자는 환율만 보면 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원달 환율 갖다 붙여보면 그냥 답 나옵니다. 지금 좀 굵게 할까? 자, 삼성전자 주가랑 환율이에요. 뭐야? 완전 데칼코만이잖아. 그죠? 환율 고점. 삼성전자 주가 저점. 삼성전자 주가 고점. 환율 저점. 반대로 움직이잖아. 뭐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뜻이야? 외국인들이 판다라는 뜻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판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환율 이퀄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시장에 대한. 그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들 사고 있다는 뜻이잖아. 삼성전자 그냥 알아서 올라갑니다. 환율 올라간다. 외국인들 판다는 뜻이잖아. 안 올라가. 네. 고점, 고점, 저점, 저점 정확하게 일치하잖아. 날짜까지 거의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똑같아.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삼성전자의 뭐 평택 공장이 뭐 어떻고 미국에 뭐 몇십조 원을 뭐 투자를 하기로 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환율이 오르는 거 추세적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뭐 고점 찍은 듯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환율이 또 사실 이렇게 오를 수도 있거든. 그럼 삼성전자 못 올라간다는 뜻이거든.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올라? 뭐 1, 2조 원짜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뭘 보면서 내가 그 종목을 분석을 하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엔화거든. 엔화. 자, 엔화. 엔화 보면 엔화 엄청나게 떨어졌죠. 얘네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잖아. 기축통화라는 거는 뭐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뭐 기름을 살 수 있는 돈이 원래 기축통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기름을 못 사요. 그죠? 자, 뭐 국채와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자, 엔화가 엄청 떨어졌어. 엔화가 엄청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엔화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도 포트가 꽉 차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엔화 하락 뭐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엔화 하락의 최고 수혜주는 뭐냐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중에 조금 시장에서 엔화 하락으로 핑계거리 삼아서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뭐냐? BHI야. 근데 이걸 또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엔화 수혜주거든. 엔화 부채가 많아 얘네들은. 엔화 가치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반사의 이익을 얻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엔화가 여기서 더 떨어질까? 그거는 뭐 모르긴 한데 지금 이거 하는 건 무리죠. 실질적으로는 BHI를. 그 정리를 좀 하면 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난 지금이 역금융 장세 뭐 텍스트나 아니면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역금융 장세일 수밖에 없어요. 역금융 장세 뒤에 바로 또 뭐 시장이 좋아져서 실적 장세가 올 수 있냐? 그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무조건 역실적 장세야. 지금 역실적 장세였을 수도 있어. 지금 이미. 그죠? 그러니까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분석하기에 따라서 타는데 지금 이미 이게 와서 이게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봤던 요 자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코스피가 다시 정상화가 되려면
일단 이 까만 선에 까만 선, 그 경제심리선 까만 선 가장 중요하니까 굵게 돼 있는 이게 위쪽으로 턴을 해야 되고 코스피가 그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 하지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여기지 여기 역배열되어 있을 때 역배열되었을 때 주가가 가장 싸고 저때 산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어떤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게 몇 년 동안의 차트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초급등을 했다.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겠죠. 우리처럼 우리 이런 데서 사겠죠. 이때 사람들은 세계 명언 중에 하나인데 진실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첫 번째, 사람들의 비아냥을 받는다. 두 번째, 반대에 부딪힌다. 세 번째, 결국 인정받는다. 모든 진실은 시장에서 처음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누군가가 뭐 밝혔을 때 아니면은 뭐 공개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진실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처음에는 비아냥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반대에 부딪히죠. 기존의 의견과 틀리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사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유, 그 뭐 메타버스 사면은 뭐 그 요즘에 메타버스라던데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 요즘에는 뭐 비료주 아니요. 뭐 뜨기 전에 비료주인 건 사람들이 모르잖아. 이미 사람들한테 회자됐을 때는 다 이미 주가 거의 끝물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아유 가다가 말겠지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인정받는 거. 우리의 스타일이죠. 우리의 스타일, 우리 방의 스타일. 뭐 가장 좋은 예로 가장 최근 건 뭐 이수, 다시스 뭐 이런 거. 우리 이거 가격이 우리가 여기잖아. 가격이 여기. 예, 여기. 가격 여기라고. 이거 우리가 언제 샀더라? 작년 초여름에 샀나? 이때쯤 샀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이때쯤. 시장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그죠? 제가 요거 했을 때 아는 분들한테 야 그거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들 종목 상담하는데 그딴 걸 왜 사냐고 하던데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우리가 뭐 해성 DS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해성 DS는 우리 여기서 샀잖아. 여기에서. 응?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그 해자되는 넷게임즈 뭐 개별 이슈가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크게 간 거. 우리 넷게임즈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썸네일 한번 다시 보면 본인의 능력이 곧 본인의 수익인데 지금 뭐 시장에 투자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뭐 주식으로 뭐 1년에 10% 20% 수익 내려고 주식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뭐 한 5천만 원 갖고 한 뭐 2억 벌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서 그걸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희망.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강원랜드나 뭐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같은 기업들을 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막연한 희망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 걔네들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걔네들은 돈을 못 벌어. 막연한 희망. 내가 저 강원랜드 가갖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버는 애들이 카지노예요. 자, 주식시장은 뭐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현물을 내놓고 뭐 역이용 당했다 뭐 아니면 무슨 뭐라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호구가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었을 때 가능한 거죠. 선물 시장처럼. 파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잖아. 파생 시장은 철저하게 제로섬이란 말이야. 누군가가 199원 잃으면 누군가는 199원 딴단 말이야.
선물 시장은 딴다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걔네들은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웃긴 거니까. 선물 시장은 우리가 고수도판에서 돈을 얼마씩 묻고 치자했을 때 그 잃은 사람은 있어도 딴 사람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선물 시장은 무조건 제로섬이에요. 근데 주식 시장은 안 그렇거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가 작전 세력을 욕을 한다고? 그건 물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걔네들을 이용을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 건데 다 끝나고 들어가갖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에디슨 EV도 뭐 떨어졌으니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거 여기서 누군가 샀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 아니야. 이거 그래프가 왜 이렇게 과하게 표시가 되냐? 수정 주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나? 사용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누군가 샀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와, 나는 진짜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저기서 못 살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누군가 샀잖아, 그죠? 그걸 떨어지면 작전 세력 욕하는 거지. 9분의 1 토막이네, 벌써? 9분의 1 토막. 1억 들어갔으면 한 1200 남았겠네. 1100? 1100만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왜 작전 세력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 세력을 추앙해야 돼. 작전 세력을 욕하면 안 돼요. 작전 애들이 없으면 중소형주들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원하잖아. 잡고 싶잖아. 내가 저런 종목을 발굴하고 말 거야. 그죠? 그게 작전 세력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우린 작전 세력을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걔네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근데 왜 걔네들을 난 그건 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상패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당하면 한동안 또 이런 거 당하면 뭐하냐, 또 이런 걸 쫓아다닌다고. 네. 그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원분들이랑 매매를 할 때 오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거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누가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10,000배 어려워요. 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 전문가 방송 한두 번씩은 다 가입을 해 보셨겠죠. 지금 막 수익이다 공방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익이니까 수익이겠지. 하지만 그 리딩을 받으면서 작년서부터 계속했다 라고 하면 과연 수익일까? 난 그건 엄밀한 얘기로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기존에 물려있는 걸 리딩을 안 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그런데 혹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그건 스타일마다 난 저런 테마가 좋더라, 난 저는 물리더라도 급등주가 좋더라, 그건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인데 얼마 전에 인증해야 되듯이 저랑 5년 동안 함께한 회원님이 25억을 수익을 인증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100억 갖고 했냐? 그건 아니거든. 이분도 몇 억 갖고 시작했거든. 지금은 때를 기다려서 슈팅을 배팅을 세게 들어갈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신규 종목일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노리고 해야지. 다 물려 있는데 그냥 저거 사료주 참치 수산주 조금 따라잡아 갖고 수익 났다. 여러분들 봤죠? 문자 보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회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방이. 지금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평균이 1년입니다. 1년. 평균이 1년. 가입 기간 평균 1년. 그러니까 저는 이 전문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지는 적이 있는데,
뭐 전문가 동생들이 그래요. 아, 형 물리더라도 테마주 하고 25% 가더라도 상한가 갈 거니까 25% 따라잡고 상한가 갔을 때 광고하고 공방해야지 회원을 모으죠. 형이 회원 돈을 몇백억을 벌어줘도 이 전문가 방송 가입하는 사람들은 10개 들어갔는데 9개 손실이고 하나 상한가 가면은 왕 되는 거예요, 형. 무조건 막 맨날 추천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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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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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수익, 수익. 그럼 형 이 수익 하나 갖고 공부하는 거야. 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회원 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았을 때 저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냥 와, 저 방은 진짜 들어가면 무조건 꾸준히 수익이구나 해서 했었는데 공방도 안 했어, 진짜로. 공방도 안 했는데 뭐 그냥 당연히 제가 1등이었었어요. 수익도 1등, 뭐 재가입도 1등. 근데 시장이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전 그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테마주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테마주보다 수익이 더 나니까 위험한 테마주를 왜 하냐고 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건 뭐 다 좋습니다. 테마주로 돈만 벌 수 있으면 좋아요. 저도 테마주를 하고, 근데 너무 위험한 가격에서 따라잡고 떨어지면 저는 회원분들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돈으로 보는 방에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도록 할게요. 시장이 여기서 너무 오르는 걸 바라지 맙시다, 우리들. 오를 이유는 없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명분은 아직 좀 부족해요. 근데 이 안에서만 요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 안 깨면은 괜찮습니다. 주식 정말 주식으로 100원 한번 못 벌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물론 뭐 보이는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러프하게 밴드 주고 여기서 큰 하락만 안 나와도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시장이 조금 정상적인 시장이었어. 사실 오늘보다 정상적인 날 더 많았거든. 오른 날은 뭐 이날이라든가 뭐 이런 구간들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좀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 감이라는 게 있거든. 감. 이제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감이라는 게 좀 왔어요.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되는구나. 시장이 상승하면 정상이고 하락하면 비정상이냐? 절대 아니죠. 하락도 정상이에요. 근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은 무엇이냐면 오를 종목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했어? 오를 이유가 있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히는 시장이 정상이에요. 근데 와, 저 종목은 지금 저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비정상이지. 그죠? 오른다고 정상, 떨어지는데 비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어떤 아픔, 고통, 번뇌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거니 버실 건가, 전문가의 돈을 벌어줄 건가, 그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5년 동안 함께한 고객이 25억 수익 인증을 지금은 안 할게. 유튜브 찾아봐. 수익 인증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 미쳤다고 저랑 5년 동안 함께 하시겠어요? 돈 내면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코로나 초기 때랑 코로나 고가 때랑 주가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거나 마이너스다.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충고 드릴게요. 주식 그만두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에서 돈을 못 버는데 왜 주식을 해? 절대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국영수를 할 때도 나는 영어는 너무 해도 안 돼. 영어는 포기하고 차라리 암기 과목을 치중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주식도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안 되면 포기해야지. 하지만 포기하기 좀 이르다. 제가 힘든 시장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좌를 우리 방은 그렇잖아. 먼저 사거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절대 따라잡지 않아요. 전문가들 단톡방에서도 우리 이거 들어갔다 그러고 아유 형 그거 안 돼. 그럼 그노야 그거 안 올라가. 그런 종목군들이 제가 다 말씀드렸던 100% 이상씩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디스플레이 텍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텍 딱 100% 올라갔잖아. 아유 형 디스플레이 텍 형 안 돼. 그걸 뭐하러 사. 그거 갖고 회원이 모여? 그 비아냥 받았던 종목이 이 디스플레이 텍이에요. 딱 우리가 사고 나서 100% 올렸잖아. 네. 딱 100%. 응? 아까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비아냥 받는다. 그게 이제 주식 못하는 애들 기준이고 우리는 남들보다 싸게 먼저 산다. 그래야 수익률이 틀려지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종목군들 중에 뭐 시장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버려야 될 종목군들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포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힘든 장 다 갔으니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원님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오세요. 네, 신규 종목 지금 빡빡 들어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은 굉장히 어렵다. 쉽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난다. 뭐 하나 잡아서 대박 내야지라는 생각은 쪽박이 싫은 길이다. 여태까지 시장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어떤 문구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입하시면 또 제 모든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만든 그 강의 20시간짜리 강의 66만원짜리 파는 거 가입하시면 그냥 무조건 공짜로 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특히 몇천만원 되신 분들. 그 다음에 가입 관련돼서는 유튜브 더보기에 그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딱 유튜브 더보기에 가입란 누르시면 요런 그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꼭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매일경제 가입 전화 1588-0648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카카오톡 단톡방 밴드 주소 말씀드릴 테니까 밴드 유튜브 카카오톡에는 매일 아침에 리포트 그 다음에 전일 그 시장 정리된 거 코멘트 올려드리고 아침에 8시 반 전에 전후해서 그날 아침에 호재 나온 기업들 그런 기업들 올려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또 들어오셔갖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잃은 돈 주식으로 만회하고 다시 벌어야죠. 하지만 방법이 틀려지지 않으면 결과는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 않을 거예요. 믿고 함께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단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합니다. 네. 회원분들 뽑으려고 억지로 매매하지도 않고 뭐 매일 공방에서 한 명이라도 뽑아야지 그런 거 없거든요. 유치하잖아. 그건 삼류들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삼류들이랑 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랑 함께 할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 회원가입비 절대 비싸지 않고요. 장사하는 방 아닙니다. 네. 진짜 주식하는 방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